아슬아슬 부결, 3차 땐 한동훈 안, 어제 최상병 특검법 부결 상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라! 발의하라!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한 겁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야당한테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부결이었으나 아슬아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 입장에선 예상 외에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그런데 국민의힘은 108석.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4명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신임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병 특검은 막아야 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정치 공세다. 흠집내기다. 라고 어제 당일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탈하겠다라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런 분이고 안철수 의원 말고도 3명이 이탈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무효표도 1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부결됐습니다만 8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되면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되거든요. 자, 통과에 필요한 8표 중에 절반가량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 하나로 뭉쳐서 막겠다라고 밝혔던 날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번 부결됐을 때보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온 것이어서 야, 이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얄팍한 기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취지로 여당의 단결, 하나됨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제 표결하셨는데 예. 안철수 의원은 원래 이탈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니까 이탈했을 것 같고 혹시 김용태 의원이 각종 의원들이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했을 테니까. 그럼요. 신념에 따른 거니까 예. 혹시 신념에 따라서 김용태 의원이 저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포함해서 4명이 이탈한 거 맞죠? 근데 사실상 한 표는 이제 무효표가 나왔고요. 그건 한 표는 알려진 무효표? 바로는 이제 부자를 한 네. 번으로 쓰는 과정에서 오기해서 아, 그래요? 된 걸로 알고 문자를 있고요. 어떻게 잘못 쓰면 이렇게 무효표가 나오나요? 한 번을 잘못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려운 글자가 아닌데 부가 또 한 표는 뭐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와 부를 혼동한 초선 의원이 가와 불을 부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가를 했다라고 네. 또 알려져 있고요. 그 국회의원 자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불랑 가를 구분 못할 정도면 또 한 분 이제 나머지 2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안철수 의원이 또 뭐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를 하셨다라면 네. 나머지 한 표가 더 이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2명은 한자를 헷갈렸고 예. 안철수 의원하고 1명 정도만 이탈한 걸로 보인다. 예.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이 잘 설명해 줬는데 초선의 실수다? 어떤 실수일까 함께 보시죠.
정말로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국민의힘 108명이 표결을 했는데 안철수 플러스 3명이 이탈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명은 기표 과정에서 가부를 혼동한 초선으로 확인됐다. 아무리 초선이라도. 나머지 한 명도 초선 의원이 비슷한 실수를 부자를 잘못 쓴 걸로 보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 설명대로 한 명 정도만 이 소신에 따라 찬성을 던졌다는 건데 김근식 죄송합니다. 김근식 의원님. 아니 이거는요. 나는 소신에 따라서 찬성표 던졌습니다. 만도 못한 거예요. 나는 반대하려고 했는데 가와 부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가와 부가 어려운 글자도 아니고 비슷한 글자도 아니고 한 명은 초선이 부자를 또 잘못 헷갈려서 썼다. 어떻게 헷갈리면 세상에 가랑 부로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2명이 이제 이탈표가 된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 김용태 의원이 현장에서 표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신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가부를 한자로 잘못 표기한 분이 이제 무효표가 하나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반대표가 아니라 가표를 던졌는데 그건 가부를 한글로 썼지만 헷갈려서 부를 써야 되는데 가를 써서 한글로 썼는데 헷갈렸어요, 가부를. 그 두 분을 빼면 안철수 의원은 본래 소신 있게 이야기했던 분이고 네. 한 분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탈표가 뭐 몇 명이 있느냐는 중요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게 22대 첫 최상병 특검 재표결입니다. 네네. 지난번 우리가 했던 건 21대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의 내나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재의결을 해서 부결로 됐는데 그때는 우리 당에서는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에 몇 분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멤버가 안철수, 달라졌군요. 김웅, 예. 뭐 최재형 의원 등등이 찬성하겠다 몇 분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2대 새로 구성된 현역 의원들의 이제 표심을 보는 것이어서 뭐 4명의 표가 이탈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사실관계로 설명하면 정작 한 명이 이제 플러스 한 분이 생긴 거죠. 안철수 의원 외에.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또 제3회 세 번째 이 최장병 특검안을 또 밀어붙일 태세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해놨던 이른바 이제 제3자 추천에 의한 여야 합의 가능한 특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까지 특검이라는 건 항상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인데 예. 합의 안 된 첫 번째와 두 번째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특검안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탈표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또 민주당이 밀어붙였을 때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몇 명 나올지는 조금 저는 불안한 게 숫자가 한 명 있다는 것 자체는 불안한 징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차상병 특검이 아니라 또 뒤에는 또 김건희 특검도 있고 뭐 다양한 특검들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법사위는 뭐 한동훈 특검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 공세를 했을 때 우리 당에서 민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이탈의 또 가능성도 예. 일단은 보인 것이어서 우리 당에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민심에 순응할 수 있는 새로운 특검에 대한 우리의 대안 또 해법 이런 걸 제시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상병 특감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단 민주당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미흡할 경우에 특검을 가는 게 원칙이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정한 특검 법안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끔 사실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4명의 이탈표 중 알고 보니 2명이 글자를 잘못 혼동했다. 아무리 초선이지만 그걸로 양해가 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옛날에 초선이 이런 실수했으면 이거는 중진들한테 혼날 일이에요. 배지 떼야죠. 배치 떼야 된다. 예, 아니 이렇게 중요한 투표를 놔두고 이게 지금 두 번째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특검법안이. 그런데 글자에 대한 혼동보다 한 사람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결을 해야 될지 부결을 해야 될지 예. 그 자체를 혼동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예. 가가 찬성인지 부가 반대인지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특검법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의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이 특검법 재의결에 놓고 네. 그거를 혼동했다는 게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믿고 싶지도 않지만 아니, 원내에서는 다 설명을 했을 텐데 아니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죠. 필요도 없는 이거는.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의원 자격이 없어요. 이건 배치 떼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처럼 네. 자연인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배치 떼라. 예,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 드러나는 저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심각하죠. 이 표결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걸 헷갈렸다라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예.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또 발의할 겁니다. 지치지 않고 또 발의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같은 법안 또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계속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더 내부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는 또 발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제3자 특검 강조했기 때문에 빨리 발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논의해야죠. 그러나 그 이탈표를 만들었던 가부도 헷갈렸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구예요? 조선 중에 누가 헷갈린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례입니까? 아 근데 이제 뭐 이탈표 얘기가 나오셔서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특검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자가 이제 소신 갖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탈표가 나올까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되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 유연하게 판단하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네. 힘으로 밀어붙이면 진영 간 대결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 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뭐 방송사법도 그렇고요. 지금 뭐 방통위원장을 대하는 그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여야가 진영 간 고착화 엄청 극심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당에서도 계속 이렇게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야당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야당에 말씀드리면 이 특검에 대해서 정말 진상 규명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까 김근식 실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서 특검해야 된다. 그간의 아니, 국회 통이- 관례대로. 특검을 해야 된다, 하게 된다면 합의를 합의해서.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추진은 부작용 난다라는 의견. 그 글자 헷갈린 초선은 지역은 아니죠? 지역군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방송에서도 네. 지금 그 글자 헷갈린 가부 여부 틀린 사람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사실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누구냐? 저는 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수하자.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돼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평균적으로 지역구라면 한 20만 명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례대표였다면 실제로 그 한 100만 표, 2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배지를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정말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것도 못 정해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낳았다? 이거는 본인이 자수하고 사과하고 실제로 잘못했다면 문제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도 네.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결국엔 투표장에 들어가면 떨리지 않습니까? 떨리죠. 내 한 표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중차대한 상황이고, 그 중차대한 그 절차까지 거쳐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줬는데 그걸 헷갈려요? 그거는 자수해서 본인들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자수하면 광명 찾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광명보다는 자수해서 본인이 누군지를 그 책임은 확실하게 네. 져야 되고 국민들께 사과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균열은 일어난다라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상병 특검은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3자 안도 좋습니다. 일단은 논의해서 실제로 왜 이 최상병이 국군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무슨 안이 됐던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해볼 예. 필요는 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출연하신 많은 패널 분들께서 글자 잘못 쓴 초선의 가벼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그냥 웃긴 해프닝 차원에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여야가 매우 중차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고인이 된 최상병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저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찬성하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중요한 문제여야 해요.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그런데 그걸 헷갈렸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타 차원에서 아마 많은 패널분들이 이렇게 자수하라 라는 어떤 돌직구 발언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